여러분들이 한류 열풍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현재에는 영화 기생충으로 미국 오스카를 거머쥔 봉준호 감독, 아시아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축구선수 손흥민, K-팝의 BTS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럼 일본에서의 한류는 어떨까요? 일본에서 한류라는 사회현상을 처음 일으킨 주역은 한국인들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는 배용준과 겨울연가일 것입니다. 이렇게 겨울연가와 같은 초기 한류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K-드라마, K-팝, K-웹툰과 같이 K라는 수식어가 거의 모든 단어에 붙으며 일본 내에서 한국을 열광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에서 열렸던 행사 K-콘과 지난 15일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BTS의 콘서트가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난 14에서 16일 사흘간 도쿄의 아리아케 아레나와 인근 야외 공연에서 열린 K-콘으로 인해 6만 5천 명의 일본 한류 팬들이 몰렸습니다. 2019년 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문을 연 이 실내 경기장 주변은 올림픽 때보다 더 많은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현장에 올 수 없었던 220개국 876만 명의 전 세계 한류 팬들은 디지털 생중계로 K-콘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K-콘은 2012년부터 K-팝과 한류 문화 전파를 위해 북미와 아시아,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등 세계 10개 도시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류 종합문화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도쿄 공연은 K-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로서 올 한 해 동안 글로벌 한류 팬 3,015만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K-콘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개최한 5번의 K-콘에 25만 명 이상의 한류 팬이 참가했다며 K-팝은 물론 한류 문화 전반에 대한 인기를 확인한 축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료로 개방한 컨벤션에서는 아이돌 그룹과의 토크쇼를 비롯해 요리, 뷰티, 라이프 스타일 등 다양한 주제의 한류 프로그램과 한류 팬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 선보여졌습니다. 덕분에 한국 중소기업들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이벤트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들과 함께 벼룩시장 형식으로 현장을 찾은 일본 소비자들과 소통했으며 서울관광재단과 한국문화재재단은 한국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국 방문을 유도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이렇듯 한류 K-팝을 통해 우리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이번 행사로 뷰티, 생활용품, 패션 등 소비재 중심의 30개 중소기업이 일본 현지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상담과 관람객 및 일반 방문객 대상으로 한 홍보 및 판매 행사에 참여해 총 5천만 원의 판매액과 58억 원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습니다. K-콘 공연 전날에 열린 수출 상담회는 현지 바이어 77개사와 223건의 상담을 통해 58억 원의 계약 추진과 약 3억 원의 현장 발주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열광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는 제2의 국어에 2020년부터 러시아어를 빼고 한국어를 대신 채택했습니다. 이유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한국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로 재점화된 폭발적인 한류 열풍 때문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물론 학부모 학생들까지 강력하게 한국어의 제2외국어 채택을 지지했고 한국어 선생님도 2명을 새로 뽑는 일이 생겨났으며 일본의 학생들도 한국어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으로 촉발된 일본 내의 한류 열풍은 이젠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이번 한류 열풍은 열풍이라 말하기가 무한할 정도로 특히 10에서 20대들의 일상생활 깊숙한 곳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지난 15일 부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부산 콘서트에 대해 외신들도 집중하며 방탄소년단의 문화 경제적 영향력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외신들도 대서특필로 소식을 내보내기에 바빴는데요. 이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방탄소년단의 부산 공연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로 대한민국 제2도시인 부산을 알리는 행사였다며 전 세계 수만 명의 팬이 찾았고 방탄소년단의 대체 불가한 문화적 슈퍼스타이자 경제적 영향력을 보여줬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에게 다가서기 전에 아시아 전역에 물결을 일으킨 한류 중심이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TS가 2014에서 2023년 창출할 수 있는 경제 효과는 56조 원이라고 추산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무료로 진행된 콘서트는 5만 이상의 팬을 모았다라며 티켓 없이도 콘서트 생중계를 시청하고 방탄소년단의 색깔로 물든 시내 랜드마크에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음악 매거진 NME는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을 단 한 번뿐인 행사라며 방탄소년단은 지난 9년 동안 한국 문화를 세계 무대에 공개했다라며 마시티 무대에선 광안대교와 해안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한국을 자세히 알렸고 아이돌 무대에는 탈춤이 곁들여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방송사 NBC는 부산타워, 광안대교, 스타디움 주변 거리 등을 포함한 도시의 주요 랜드마크가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멤버 사진이 공연 공식 상품과 전광판, 지하철 자동문에도 등장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스통신사 UPI도 공연을 며칠 앞두고 전 세계 수만 명의 팬이 부산에 모여 시내 랜드마크가 보랏빛으로 물드는 등 부산이 방탄소년단 쇼케이스장으로 변모했다라며 호평했습니다. 이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유치 홍보대사로 선정된 방탄소년단은 더욱 많은 이들이 박람회 유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료로 콘서트를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한류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비타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